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7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강의는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 대해서 같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특성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특성으로서 적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적심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 그렇죠? 확장 적심과 또 부착 적심, 그리고 침적 적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특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적심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는지, 또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적심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 2교시 첫 번째는 먼저 발수성, 앞에서도 잠깐 이제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발수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갖다 배척하는, 물과 잘 적셔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성질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심제의 경우가 접촉각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그래서 잘 적셔지도록 하는데 반해서 이 발수제의 경우에는 접촉각을 갖다가 크게 해서 즉 고체하고 액체가 잘 접촉이 안 되도록, 잘 안 적셔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작용을 갖다가 발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큰 접촉각을 가진 섬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섬유를 직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발수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고, 또 모세관 작용을 갖다가 가능하면 저해야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비에도 잘 젖지 않고 옷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라든가, 또는 뭐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의해서 빗물이 확 튀었다고 하더라도 옷에 젖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수성을 갖다 나타내는 물질로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파라핀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왁스나 석유 잔류물, 그리고 아스팔트, 다가금속 비누, 실리콘, 이런 것들이 발수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디메틸 디클로로실란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실리카 계열의, 즉 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이제 주성분이기도 하죠. 또 유리 표면, 이런 것들에 디메틸 디클로로실란을 갖다가 입히게 되면은 물과 잘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발수 특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옆에서 밑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메틸 디클로로실란의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발수 특성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부유선광이라는 걸 하게 돼요. 부유선광? 저건 또 뭔 얘기지? 부유, 띄운다는 거죠. 선광, 즉 광물을 갖다가 가려내는 거예요. 띄우면서 물 표면 위에 띄움으로써 광물들, 어떤 광물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물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것들을 부유선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갖다 이제 가려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밀도 차에 의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이다. 그러면은 금이 밀도가 굉장히 크니까는 밀도 차에 의해서 쉽게 금이 섞여 있는 거, 안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듯이, 이제 광물질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유선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부유선광을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바로 발수 특성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양초를 갖다가 파라핀을 갖다가 칠해 놓은 그런 이제 바늘 같은 경우는 물에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늘이 금속이고 이게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수성을 높여서 즉 소수성인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되면 물에도 띄울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세탁 세제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접촉각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잘 가라앉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요렇게 바로 발수 특성, 즉 부유 특성을 이용을 해서 소수성인 특성을 이용해서 광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부유선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원광석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성분들은 물 표면에 뜨는 경향이 이제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집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첨가제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부유선광이 가능해질수록 있도록 접촉각을 굉장히 크게 해서 물에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띄워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포집류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유기황산염이라든가 티오인산염 이런 것들이 접촉각을 크게 해서 광물,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 표면에 띄우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막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또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거품 표면에 이 광물질들이 붙으면서 거품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뭐예요? 밀도가 또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된다. 그래서 광석의 첨가물, 포집류를 갖다가 충분히 흡착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전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처리 그런 이제 약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물을 갖다가 원하는 그런 이제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들을 분리하고자 할 때 이 부유선광, 즉 포집류라고 하는 접촉각을 크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첨가함으로써 광물을 갖다가 띄워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부유선광의 경우에는 포집류에 의해서 피복률이 한 5에서 15%가 되면서 기포들이 거품들이 막 부착을 하면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긴 하지만은 그것도 물질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거품에 사용되는 안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심 특성 또는 소수성인 특성, 즉 발수 특성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체와 액체의 접촉 계면의 그런 성질을 갖다가 바꿈으로써 계면 장력을 갖다가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곳에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특성으로서 뭐를 갖다 들 수 있냐면요. 바로 세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tergency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체 표면에서 불순물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누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이 되어 왔죠. 그래서 비누는 세정제로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사용되어 온 그런 형태고요. 유지와 그리고 강알칼리 결합에 의해서 나트륨염 혹은 칼륨염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비누인 것이죠. 그래서 공업적으로는 이제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결합을 시키거나 또는 수산화칼륨을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비누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요. 즉 이렇게 유지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즉 강알칼리 강염기죠 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누가 형성이 되고 더불어서 글리세린이라는 것도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나트륨염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나트륨 비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산화칼륨과 같은 이 강알칼리를 이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칼륨염의 형태로 이제 비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칼륨염의 형태로 만들어진 비누의 경우가 이 나트륨염의 형태로 만들어진 비누보다는 굉장히 물러요.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게 되는 그런 이제 비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나트륨염의 형태의 비누예요. 즉 수산화나트륨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비누와 공정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비누가 되고요. 바로 이렇게 나트륨 비누의 경우를 경질 비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칼륨염의 형태의 비누를 이제 물렁물렁하다 그래서 연질 비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느냐 아니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요 달라져요. 유지 자체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느냐 아니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느냐.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는 유지의 경우에는 보통 상온에서 약간 고체에 가까운, 그래서 이를테면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또는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팜유라든가 코코넛 오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화지방산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딱딱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식물성 오일들, 이런 경우는 이제 비누가 비교적 이제 무른 형태의 비누. 아까 얘기했었던 칼륨 형태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요. 조금 무른 정도가 이제 나트륨 비누보다는 혹은 포화지방산의 염의 형태로 만들어진 비누보다는 조금 무른 특징을 갖다 나타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비누는 우수한 세정제이긴 하지만은 아주 단점도 있습니다. 산성용액에서는 불용성 지방산 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누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누가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쇳물이 뭔지 아시죠? 이 물 중에 칼슘이라든가 혹은 마그네슘과 같은 이가이온 이상의 그런 이제 양이온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물을 갖다 쇳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경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처럼 이가이온 이상의 그러한 이제 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요, 침전물, 즉 물때를 갖다 형성하면서 비누가 물에 잘 안 풀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단점들이 비누에는 사실 이제 일부 있기도 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정. 우리가 어떤 고체 표면에 묻어 있는 그러한 이제 불순물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하고 또 그 때를 갖다 제거를 하기 위한 세정제로서 갖춰야 될 특성은 뭐냐? 여기는 크게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정 표면과 밀접하게 세정제가 잘 접촉이 돼서 그래서 이 물에 이 고체가 잘 적셔질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갖다가 액체 내부에서 제거를 할 때 액체 속에서 고체 안에 붙어 있었던 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때 제거를 돕는 능력이 이제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제거가 된 때 요걸 갖다 다시 이제 가용화시키고 완전히 이제 분해도 시키고 분산을 시켜가지고 다시 때가 이 고체 표면에 부착이 되지 않도록, 즉 물때가 생기는 것을 갖다 막는 능력,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정제가 갖추는 그런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잘 젖게 되는, 잘 젖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은, 잘 젖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적심제가
항상 좋은 세정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럼 잘 안 져주면 또 그 좋은 세정제가 아니냐? 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제 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적의 세정작용은 탄소가 14개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 이런 정도가 비교적 적심 효과를 갖다 이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때는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때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왼쪽에 한번 봅시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왼쪽 그림은 보면은 고체에 저렇게 때가 탁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다 담근단 말이겠죠. 그래서 물 속에 저게 이제 잠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때가 빨리 제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때라고 하는 dirt라고 하는 녀석이 물하고 잘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용을 뭐가? 바로 계면활성제가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체하고 물하고도 잘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물하고 저 때가 잘 접촉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하고 때의 계면 장력을 확 낮춰가지고 잘 때가 이렇게 붙도록 하는 작용이 일어난과 동시에 저 물하고 고체하고의 접촉이 잘 돼서 그래서 접촉이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면 에너지의 변화를 갖다 이제 끼치게 되면은 저 물에 저 때가 잘 계면 장력이 낮아지면서 잘 붙으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빨리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반대로 저 때하고 고체는 계면 장력이 커져가 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다 가지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하고 때 잘 붙고 고체와 물도 잘 붙는 그런 현상. 때와 물은 잘 안 붙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즉 감마의 DW 요거는 낮추고요. D는 뭐냐면 때 더티고요. W는 워터 물이죠. 때와 물의 계면 장력을 낮추고 또 감마의 SW 고체와 물의 계면 장력도 낮춰서 얘네들이 서로 잘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갖다가 하게 되면 즉 힘을 갖다 가해주면 더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그 힘을 갖다 이제 가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교반을 해주거나 우리는 또 잘 떨어져 나오라고 뭘 해요? 비벼주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때가 더 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벼준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가 액체, 기름이라든가 그리스라면은 제거는 접촉각의 변화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접촉각의 이제 변화 현상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게 물과 그 다음에 오일과 고체의 관계에서 저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 세타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크지 않아요. 더 크면은 오일이 잘 떨어져서 나올 텐데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진동을 주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이제 가해서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오일이 오히려 또 아예 그냥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 오일이 사실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라 그럴까 이제 고화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 잘 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세탁을 할 때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그래서 오일이 잘 물에 용해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세정 효과를 갖다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유지들,
포화 탄화수소를 갖다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유지들은요, 45도씨 이상이 되면은, 예, 쉽게 물에 녹을 수 있도록, 즉, 용융이 되는, 즉, 액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정 효과를 갖다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체와 물, 때와 물, 계면 양쪽에 흡착되는 계면활성제. 그러면서 고체와 물의 계면 그 활성을 갖다가 계면 장력을 갖다 낮추고 또 물과 때의 계면 장력을 낮춤으로써 이 두 개가 서로 잘 부착이 되고 고체와 때는 잘 서로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최적의 계면활성제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면활성 작용도 하면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포가 형성이 되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비이온 계면활성제, 우리 비누 같은 경우는 세정작용은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포, 즉 얘네들이 다시 붙지 않는 그런 기포 생성은 비교적 빈약한 그런 형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때가 다시 고체 입자에 달라붙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이미 계면활성제하고 잘 붙어서 그래서 이제 물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수화작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런 이제 수화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셀이 세정작용에 관여하고 있고 유성물질을 갖다 가용하 이제 하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은 이제 계면활성제가 이제 그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작용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세정제가 더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세정작용 그리고 기계적 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체 때가 부착이 되어 있었던 것이 제거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체 표면 위에 저렇게 때가 붙어 있고 저것이 이제 기체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의복을 갖다 입고 있는 상태라든가 의복을 벗어놓은 상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다가 텀벙 담그게 되죠. 이제 비번인 경우죠. 그러면 물의 표면 장력이 커서 적심작용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쵸? 그래서 때가 물하고 잘 안 섞여요. 그쵸? 때의 경우 대부분 이제 유성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예. 탄화수 계열의 유성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만 가지고 때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로 C번처럼 계면활성제를 갖다 여기다 딱 투여를 하게 되면요. 이 계면활성제들이 머리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친수성이고 꼬랑지 부분은 친유성, 소수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때 꼬랑지 부분이 달라붙고 머리 부분은 저렇게 물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얘네들의 계면 장력을 갖다가 낮추게 되니까는 물하고 때하고 잘 결합을 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고체 표면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 떼내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D번은 이제 저것이 조금 더 외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은 저렇게 고체 표면에 가서 소수성인 그러한 이제 부분들, 계면 장력, 즉 표면 이제 뭐랄까 이제 세정 작용을 하는, 그렇죠? 예. 표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꼬랑지를 갖다 붙이고 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저런 형태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고 때는 물하고 잘 이렇게 수화가 되도록 저렇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얼굴에, 피부에 묻어 있는 때도 마찬가지 세정 작용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 우리가 이제 세제죠. 세제라고 할까? 예, 세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를 갖다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섬유의 경우, 때가 이제 묻어 있는 경우에도 비누 분자, 저기서 이제 그냥 비누 분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계면활성제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은 바로 그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해서 저 때가 이렇게 물하고 때의 계면 장력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유로부터 때가 분리가 되는, 거기에 외력인 뭐 회전력이라든가 또 교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면은 더 쉽게 네 번째처럼 이제 섬유로부터 때를 갖다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마찬가지로 금속 표면에서의 오염물질의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도 오염물질들,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오염물질들이 기판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또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든가 이런데 예를 들어 회로들을 갖다 이제 그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렇게 세정 작용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면 활성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벗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화를 시켜서, 그래서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고체 표면으로부터, 금속 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오염물질을 갖다 이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정제에 또 세정작용을 좀 더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첨가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세정 보조제라고도 이제 표현하거나 또 계면활성 보조제라고도 이제 표현하지만은 빌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 세정제의 규산염 또는 피로인산염, 트리폴리인산염 이런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빌더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빌더라고 하는 것은 그 빌더 자체가 계면활성 작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정제의 작용을 갖다가 촉진을 시키고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때가 다시 재부착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빌더라고 하는 것은 세정 작용에 적합한 약알칼리성 조건을 갖다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이 빌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빌더는 섬유형 합성 세제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로 세제 촉진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계면활성 작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정제의 세정 작용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고체와 액체 계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서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적심 현상 또는 적심이 아니라 발수 현상,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때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이제 때의 제거, 세정작용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기체와 고체 간의 어떤 계면에서 일어나는 특성인 흡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체와 액체 간에도 역시 흡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바로 이 흡착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 기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기체와 고체 간의 흡착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 흡착 특성을 살펴봤을 때 흡착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고체 간의 흡착 특성에 있어서는 기체 압력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즉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서의 흡착 압력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흡착 등원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용액에서 흡착 당하는 흡착질이죠. 흡착 당하는 그 용액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 흡착량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온도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농도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흡착 등온선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A번과 같은 그림은 활성탄에 대한 메탄올 용액에서 벤젠의 흡착이에요. 예, 활성탄에 메탄올 용액 속에 녹아있는 벤젠이 어떻게 흡착이 되는지 그 특성을 갖다 나타낸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염화탄소 용액에서 클로로포름이 흡착이 되는, 예, 즉 활성탄에 이제 사염화탄소 용액에서 클로로포름이 흡착되는 그러한 패턴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러한 이제 고체와 기체 간의 특성인 흡착과 유사한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용액으로부터의 흡착 거동, 이것도 온도가 일정할 때 나타낸 것이 흡착 등온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도에 따라서 흡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은 증가하는 그런 형태고요. 예. 요 A번이 뭐냐면은 지방산의 흡착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요. 톨루엔 용액 상태에서 지방산이 실리카겔에 흡착되는 그런 이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 B번의 경우에는 지방산이 수용액에서 활성탄에 흡착이 되는 그러한 유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티릭 애시드, 또 프로피오닉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의 각각의 농도에 따라서 흡착량의 변화를 일정한 온도에서 나타낸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체와 고체 간의 흡착 특성에서 나타난 그런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예, 여기서는 온도에 따른 그런 이제 그 형태가 아니라 온도가 일정할 때 각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고체와 액체에서의 등온식 마찬가지 프로인틀리히 또 랑기미어 이러한 등온식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고체와 기체 간의 등온식과는 약간 이제 계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단분자층이냐, 다분자층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랑기미식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잘 적용이 되는지 또는 프로인틀리히식이나 또 BET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특성들, 특히 적심 현상이라든가 또는 발수 현상이라든가 또는 때의 제거라든가 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흡착 특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특성 중에는 이 계면에서 일어나는 고체와 액체의 계면 또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고체와 기체의 계면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갖다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은 앞에서도 이제 쭉 살펴본 것처럼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의 적심 또는 뭐 적심의 유형도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적심뿐만이 아니라 발수에 대한 이야기, 발수 특성을 이용해서 부유 성광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점들, 또 고체와 액체 간의 어떤 흡착 특성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